안녕하세요. 당뇨 졸업, 당뇨 관해를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약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 치료에 대한 정보가 워낙 혼재되어 있고 과장된 치료나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 치료가 필요한 시점, 한약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떤 경우에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지 임상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인 모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주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건강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빠르게 낮추는 혈당 강화제가 아닙니다. 혈당을 빠르고 확실하게 낮추는 것은 당뇨약과 인슐린입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다만 당뇨약과 인슐린은 외부에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치료이고요. 한약 치료는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대사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과 베타세포 기능 저하가 함께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 기능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질환의 진행을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약 치료는 혈당을 대신 떨어뜨리는 치료가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을 회복시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치료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약 치료는 언제 필요할까요? 임상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째, 당뇨약을 줄이려고 하면 바로 혈당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셋째, 식단과 운동을 철저히 해도 더 이상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넷째, 당화혈색소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합병증 증상이 시작된 경우. 다섯 번째, 공복 혈당이 잘 잡히지 않고 혈당 변동성이 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혈당 문제를 넘어 췌장, 간, 신장, 그리고 미세혈관 수준의 기능 저하가 이미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당뇨는 전신 대사 질환이며 간의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 저하가 동시에 작용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C펩타이드 수치 확인 없이 스스로 당뇨약을 줄이거나 인슐린을 중단하는 경우인데요. 혹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당뇨의 계피가 좋다더라, 췌장의 환기가 좋다더라, 혈류순환에는 당기가 좋다더라 라고 하여 특정 식품을 약재를 조합해서 임의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췌장의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할 수 있는 상태인지, 간에서 혈당을 얼마나 조절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급격한 고혈당이나 합병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당뇨의 이완 기간입니다. 당뇨는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이 감소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초기일수록, 즉 5년 이내의 당뇨일수록 췌장 기능 회복 가능성이 높고 당뇨 관해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면 당뇨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완전한 회복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당뇨 치료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완 기간을 고려해서 우선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은 어떤 시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뇨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혈당 변동성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변동성이 크면 저혈당과 과식, 그리고 다시 고혈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인데요. 실제로 혈당 변동성이 클수록 산화 스트레스와 혈관 손상이 증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합병증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세혈관 순환과 염증 상태, 세포 내 포도당 이용 등 전반적인 대사 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당뇨가 오래될수록 노화와
함께 장기 기능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기능 회복을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당뇨는 단순히 음식과 운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자율신경 불균형 역시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복용 기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혈구의 수명은 약 120일이며 당화혈색소는 2-3개월의 평균 혈당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수치 변화는 최소 2-3개월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상적으로는 수면의 질, 피로감, 소화 상태, 다뇨, 다갈 등의 증상은 2주에서 1개월 사이에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다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을 줄이고 싶은데 불안하신가요? 혹은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한계를 느끼시나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치료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당뇨는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C펩타이드, 인슐린 저항성, 간과 신장 기능, 공복혈당 패턴, 가족력, 그리고 이완 기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현재 단계와 치료 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약이 아니라 당뇨를 회복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치료 방향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뇨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다만 장기 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간, 췌장, 신장 등 대사 기능 회복을 위해 한약 치료를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췌장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당뇨 약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인지, 합병증 진행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1644-5178로 연락 주시면 검사 기반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매일 아침 9시 당뇨 관리 핵심을 전달해 드리는 당뇨 편지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ARS 1877-8125로 전화를 주시면 7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3줄 요약입니다. 1. 한약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치료가 아니라 혈당 대사 회복 치료입니다. 2. 당뇨약을 조절할 때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3. 당뇨는 C펩타이드와 이완 기간에 따라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